오늘의 말씀은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목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근데 광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목요 여성 예배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목요일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한문으로 목자에 십자가도 있고 사람 인자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사람이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이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어린아이부터 또 장성해서 결혼을 한 자녀까지의 그런 고민을 다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만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린아이들, 영유아기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까지의 그 고민을 저희가 좀 두 가지 고민을 셀렉트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인사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목요일을 찾는 사람들, 목차싸. 목차싸. 함께 고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희가 특히나 코비드 지나면서 굉장히 어디 같이 이런 얘기 나누고 공감할 그럴 시간들이 더 많이 없었을 텐데 같이 계속해서 우리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같이 고민하는 거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취약 전 나이라 제가 집안일, 양육에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짜증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서인지 잘 놀아주고 요리도 잘해서 아이들도 그런 아빠와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다가도 엄마인 저보다 아빠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아이들을 보면 난 뭐지? 나도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아이들이 그런 내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깊어질 때면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더 나아가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져서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둘째 아이는 종종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물건을 던져버리거나 할 때가 있어서 난감해질 때도 많습니다. 엄마로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제 모습이 안타깝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이걸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많이 속상하시겠다. 네, 이런 생각이 그 속상함이 같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 갈등들이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면 보면 감사한 마음도 있을 텐데, 근데 또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를 아빠보다 좋아하지 않는 게 서운할 때도 있고,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좋은 엄마인가? 이렇게 퀘스천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으시니까 더 힘이 많이 빠지고, 안 그래도 바쁘고 또 집안일 할 것도 많고 하실 텐데 더 기운이 많이 없으시겠다, 서운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까지 이제 마음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는 둘째 아이 물건 던지는 거는 좀
별개로 맞아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아이들이 그런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줬으면 하는, 제가 듣기로는 용납을 원하는, 아이들에게서의 용납을 원하는 엄마의 목소리 같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고생을 잘 몰라주고 혹은 한 부모를 막 좋아한다고 하고 이런 거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에게 더 애착을 갖는 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라서 이렇게 어느 가정에서나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한 부모와 좋은 애착 관계를 갖는 건 사실 굉장히 건강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애착 이론을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머니가 마음이 힘드신 거죠. 그렇죠. 그게 저희 이 사연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아이의 행동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시고 엄마가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막 서운하고 이렇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의 그 생각의 전환을 같이 해보는 거를 좀 챌린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언젠가는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막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막 상처되는 말들을 그렇죠. 근데 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전도사님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아마 살면서 계속 또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이 없이 엄마가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딸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앞에 상황이 계속 변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다. 때로는 내가 이걸 이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걸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실수하고 있나 이렇게 많은 여러 걱정들이 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런 엄마다라는 그 빌리프를 꼭 마음에 이렇게 가지셔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되실 수 있도록 같이 그 마음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계속 같이 대화하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예. 둘째 아이. 이 물건 던지는 거는 좀 위험한 그렇죠.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물건 던지는 행동은 세이프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꼭 해도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분명히 잘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야 될,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부분. 엄마 아빠가 스트럭처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아이에게.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부모가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 중요한 부분을 되게 잘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조금만 이제 보태자면 일단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아빠만 좋아하는 것 같은 이렇게 소외감 같은 거 그리고 섭섭함 이런 마음에 너무 동감을 하고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더욱 이 엄마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첫째 아이가 엄마 싫어 이 소리 하나에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이게 가슴이 막 힘들어져가지고 잠깐 한 몇 시간 가출을 했다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 육아라는 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새 아이를 이렇게 미추하게 있는 새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저는 진짜 상상만 해도 제가 지금 저를 이렇게 봐도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참 ING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마음에 동감을 하고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철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한테 짜증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루 왼종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가 힘들어서 나한테 저러겠지라고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이렇게 밖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하루 종일 없다가 딱 저녁 때 들어와서 보니 아빠도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아이들도 맨날 하루 종일 엄마한테 혼나다가 자기 반겨주는 아빠를 보면은 그냥 아빠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여과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여과 없이 그리고 또 별 생각 없이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거를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신감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제 모습이 안타깝네요 라는 데 좀 밑줄을 그고 싶은데, 예,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저도 이제 육아를 할 때 저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 혼자 10년은 뒤처져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사회적 돌아가는 거나, 그 다음에 뭐죠?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제가 한 5, 6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역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나왔었을 때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그리고 옷을 사러 가도 옷을 보는 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에서 좀 다운이 되어 있는 분명히 그런 시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예, 그 남편하고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쉬는 날, 그리고 혹은 저녁 때, 평일날 저녁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내를 위한 시간을 좀 내어주도록 그렇게 남편하고 솔직한 대화를 좀 해서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 동안 책도 읽으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커피도 드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감을 빌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자신감 빌드업이 돼야 된다.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는 그 말을 정확하게 들으실 때 내가 좀 지쳐있으면 어때?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뒤처지면 어때? 내가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쫓아가면 어때?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서 있으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자존감을 흔들어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도 가지시는, 그래서 그 빌드업을 해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아이들하고 엄마와의 이제 친밀함, 이것을 조금 빌드업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셋이를 동시에 데리고 나가지 마시고 할머니의 도움이든지 아빠의 도움을 빌려서 한 달에 한 명씩과 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네? 우리 엄마도 나한테 화 안 내고 얘기하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좀 시간을 아이들에게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엄마도 좋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간들. 예, 맞아요. 전도사님 역시 전문가적인 그 용어를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예. 그렇게 되면 아빠만 좋아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예. 엄마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분명히 언젠가 또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죠. 육아하고 또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분명히 그 마음을 또 알아주고 고마움을 맞아요. 표현하는 또 날이 언젠가는 이제 오실 텐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또 아이들도 그걸 또 알고 엄마가 행복하다는 거를 또 느낄 때 느끼기 때문에 맞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잘 그런 시간들을 꼭 관계도 빌드업하시고 빌드업을 또 하시고 하시는 것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그죠? 정신이 정말 몸과 정신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요. 거의 맞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풀떡처럼 살아간다고 그래야 되나? 축 처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풀떡 같아요. 남편분들도 잘 도와주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 분들은 너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나 좀 나만의 시간을 줘.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빠들은 또
충분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얘기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딱딱딱딱 집어서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좀 내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편하고 얘기해서 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행복한 엄마가 먼저 되는 거. 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사연 우리 전도사님이 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6살 딸아이와 이제 6개월 된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터울이 있어 그런지 딸아이가 동생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큰아이를 볼 때마다 걱정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아직은 부모의 돌봄과 한창 어리광을 부리는 때인데 저희 아이는 동생이 태어난 후로 너무 어른스럽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둘째가 태어나면 큰아이가 연령에 맞지 않게 더 애기 같은 행동을 한다고 걱정을 하는데 저희 첫째는 6세에 맞는 아이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가 이제 6개월이라 돌봐야 할 일도 많고 신경을 더 많이 쓰다 보니 첫째 아이가 필요한 돌봄이나 함께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는데 딸아이는 자기는 괜찮다고 이해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속상한 건 그런 딸아이에게 은연중에 제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리고 엄마로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사연만 듣고 보면 이런 딸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사연입니다. 엄마의 그 고민과는 상관없이 저는 아들만 둘 있다 보니까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아들만 둘을 키우니까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딸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제 엄마를 많이 도와주는, 엄마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네, 되게 철이 일찍 들은 것 같은 그런 딸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 아이는 6살이라는 거, 16살도 아니고 이제 6살이라는 거에 좀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엄마를 너무 이제 엄마가 걱정하게끔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6세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때, 엄마가 이제 이 아이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말들이잖아요. 말인데 엄마가 이 첫째 아이를 향해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 언어에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구야 이것 좀 해줄래?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누구야 이거를 좀 해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가 언니잖아. 네가 누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6세 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나 너무나 커버린 누나와 언니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언어가 엄마의 말에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거 저는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보고 컸긴 했지만 선생님 첫째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안 가져도 되는 그 어린 나이에는 안 가져도 되는 그 부담감이나 어떤 이렇게 책임감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심했죠. 그래요? 심했었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언어를 엄마가 어떤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언어가 우리 지금 첫째 아이를 너무나 일찍 어른이 돼버리게 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도사님 이따가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로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근데 이렇게 첫째들은 그 부모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 중에 첫째를 향한 어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바라는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과중하게 더 오버해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첫째만을 위해서 엄마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주는 거, 아빠가 좀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주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요, 동생이고 뭐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6살 아이로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이벤트 같은 거, 그런 좀 시간, 그런 거를 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면 이 아이도 좀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릴리즈 하면서 또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은연중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부모님께서 그런 프레셔를 주고 있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또 좋은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시간을 갖는 그런 걸로 이렇게 아이가 정말 이렇게 그 돌보고 이러는 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어떤 눈치를 살피느라 어떤 프레셔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더 대화해 볼 수도 있고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6세 아이, 그리고 이제 parentification이라고 저희가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인데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른 아이 같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도 해보고 사실 저도 첫째이고 동생을 많이 돌봐야 됐던 첫째로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6세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하는데 6세에 맞지 않는. 그래서 한번 저희 디벨로멘털 스테이지를 한번 봤어요. 피아제의 커그니티브 디벨로멘털 스테이지 4가지로 분류된 거를 봤는데요. 이제 태어나서 2살 때까지는 sensory motor stage여서 이제 물건 이렇게 뭐 만지고 막 물고 빨고 막 이러는 그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2살까지는 그런 때고 이제 이 아이가 속한 6살이 pre-operational stage가 2살부터 7살인데요. 이제 그때 아이들은 이제 막 언어도 배우고 그렇죠.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사고도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디벨롭되는 그런 때인데 이 심벌을 보고 아니면 이제 글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글자를 보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그거를 이제 이해한대요. 애플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애플이 그 먹는 사과구나 이런 심벌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사고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책에서 나온 예가요. 예를 들어 찰흙 클레이가 있는데 아이와 함께 똑같은 그 사이즈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는 걸 같이 이렇게 매절도 하고 아이도 같이 봤어요. 근데 하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넓어 보이게 하고 하나를 이제 그대로 뭐 이렇게 벙어리째로 두고 어떤 게 더 많아 양이 많아 이러고 물어보면 아이가 이 커 보이는 거가 양이 더 많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똑같이 나누는 걸 봤는데 그 정확하게 그 잘 아직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나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은 egocentric 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거는 아직까지 힘든 나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나이 때인 거를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시는데 아이가 너무 이제 나보다는 이제 동생 케어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저는 이제 아이가 괜찮다고 하고 이해한다고 이제 말했다는 거가 이제 눈에 띄어서 아이들은 사람은 너무 다 달라서 그런 게 크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 막 인형놀이 하듯이 맞죠, 동생 돌보는 게 재밌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어떤 그 타고나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일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이게 크게 스트레스인지는 제가 이 사연 글을 통해서 알기는 힘들었는데 확실한 건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이게 맞는 건지 퀘스천을 하게 된다는 거가 좀 저에겐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물론 잘 살펴봐주고 어리기 때문에 맞춰서 잘 대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죄책감이 클까? 내가 이런 걸 뭐 잘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미안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어머니도 내가 첫째였었고 내가 그렇게 어른아이처럼 동생을 케어해야 됐던 나도 그런 언니였어서 누나였어서 이 아이가 나처럼 이렇게 원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충분히 아이답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내 예전 경험을 아이한테 이렇게 투사시켜서 같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힘든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작은 건데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 첫째 누나로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생을 많이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어렸을부터? 네, 어릴 때부터. 근데 부모님께서 많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책임감을 중요시 하셔서, 동생이 잘못해도 제가 혼나는 그런 억울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많이 억울했죠. 그래서 억울함이 이제, 제가 억울함에 대해서 좀 많이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 억울함 감정이 배로 그래요. 근데 그 책임감을 다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구나. 분명히 그 어릴 때 그때와 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런 걸 연약함을 알고 캐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부족하지만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막 평생 잘못되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고 조심하시지 않으셔도 분명히 잘 클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언젠가는 또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연약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 성장하고 계속해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일라스티시티라고도 하거든요. 유연성도 또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키우고 또 어머니께서 얘기 잘 하시면은 이게 막 평생 상처로 돼서 아이가 잘못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회복 능력이 있죠. 네, 회복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개인적인 저도 이렇게 저 스스로를 돌이켜 봐서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사연 저희가 이제 함께 읽고 저희의 이제 짧은 나눔을 좀 드렸는데 작게나마 좀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사연 주신 가정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내주신 사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혹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더 좀 깊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